오늘은 산해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번에 기린 산해진에 대해서 언급을 했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필요하신 분은 인터넷으로 찾아서 용도나 용법 이런 것 등을 익히신 다음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기본, 기초에 해당된다고 보시고 간략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산해지는 이제 산과 바다가 들어가 있는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산과 바다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해라고 하는데요. 이 산과 바다의 기운을 빌려서 살기를 누른다라고 해서 산해진이라고 합니다. 구성을 보면은 대부분 이제 8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에 이제 하도 낙서처럼 추가로 들어가는데 낙서가 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부적. 부적은 이제 특정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삼청주를 그리고 그 하단부에 이제 목적을 그려 넣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부적을 쓰게 됩니다.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산과 물, 이 두 가지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글자가 들어갈 수도 있겠죠. 또 기린이 들어가거나 추가로 필요에 따라서 재활을 잘해줄 수 있는, 살기를 잘 풀어줄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가진 것들을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글자 중에 이제 이런 글자가 들어가 있는데, 내 집이 이제 산과 바다와 같다. 마치 산과 바다와 같아서 감히 이제 범접할 수 없는 그런 힘을 갖고 있다라고 표시하는 것이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이제 재물을 생하게 해준다.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들어 이제 주었으면 하는 이제 바램이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한자로 적혀 있는데, 한글로 적어도 동일한 의미를 가질 수 있겠죠. 또 추가로 들어가는 것이 이제 일월이 들어갑니다. 일월. 태양과 달인데, 태양신 이제 양신하고, 그 다음에 태음신이 이제 음신, 월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남두, 별자리, 북두칠성 또는 북두구성, 이것을 이제 추가로 집어넣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왕제, 부령, 이건 부적이니까, 특별히 고려할 필요는 없고요. 부적 속에 포함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살 용도로 쓰인다는 것이고, 왕제 영향을 갖는다. 보통은 이제 집안에 살기가 있으면 집안에 문제가 생기죠. 또 어느 위치에 있느냐, 크기가 어느 정도냐, 거리가 가까운지 여기에 따라서 차등은 있겠으나 어찌됐든 때가 되면 그 살기의 영향을 받는데 환경적 요소죠. 이 살기를 없애준다면 또는 그런 기운이 범접하지 못하도록 진압을 해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풍수에서는 이제 진살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해줍니다. 진살. 진압해준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추가로 거기에 더해서 재물까지 가지고 온다면 재물의 기운을 충동해서 재물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면 금상첨화이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기능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산해지를 구성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이제 기본 목적은 진택하는 데 있고요. 살기. 그 다음에 살기가 있으면 풀어주는 거. 화살. 진택과 화살은 같은 내용 속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집안에 살기가 있는지 검토해서 살기가 없도록 만들어 주어야 되고,
보완할 점이 있으면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또는 이제 집 안뿐만이 아니고 집 밖에 살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집 밖에 살기는 스스로 조절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방비를 해야 되겠죠. 요즘은 이제 아파트처럼 단순화되기 때문에 이런 게 드물지만 아파트라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거실에서 보이는 맞은편 아파트의 구조나 형상이 특이하다면 그 영향을 받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왕재할 수 있도록 재물 부적을 쓰거나 거기에 그러한 재물을 왕성하게 하는 데 필요한 문구를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집안의 일이나 가정사, 집안의 그 건강, 뭐 이런 것 등이 이제 순조롭게 흘러가도록 해주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한 목적성을 가지고 이렇게 산해진 내용을 구성합니다. 그리고 이제 진택과 화살에서 문 앞에 천참살이나 방궁살 또는 뭐 두 가지 이상의 살기가 있을 수 있죠. 천참살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또 언급을 했었고, 천참살 편에서 살펴보시면 천참살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방궁살도 한번은 언급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벽돌살이 있는데 벽돌살은 주변의 건물에 영향을 받습니다. 가까운 근처에 벽면을 대면하고 있다면 이 벽면에서 오는 살기, 이것을 벽돌살이라고 합니다. 또는 이제 벽각살의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벽돌살과 벽각살의 영향을 받는 구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개를 구분하지 않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쨌든 이러한 경우 살기를 집안으로 문으로 전달해주는 그런 상황이면 재활을 해줘야 되겠죠. 특히 경매 물건을 보시면 경매 물건 중에 이런 상황이 많이 있습니다. 공장 부지가 협소하기 때문에 공장 건물을 지을 때 여러 동을 지어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토지의 모양에 따라서 건물의 형태가 이상한 모양을 띠게 됩니다. 그러면서 공장의 운영에 영향을 주는 살기를 내포하고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한 이상한 물건 등이 경매로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산해진의 모양을 우선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밑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해진의 모양은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다양한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박쥐가 있지만 여기 보시면은 뭐 진택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태양과 달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광명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빛은 매우 중요한 에너지원입니다. 그래서 부적을 쓸 때라든지 도가에서는 이 광명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이 에너지를 잘 갈무리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기력이 달라지게 되고요. 아까 언급한 이 글자도 있죠. 내 집이 마치 산과 바다와 같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나에 대해서 재물을 만들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극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천팔계가 들어가 있습니다. 선천팔계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S자 모양으로 에너지의 흐름의 구조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재화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 옆자리에 있는 이 점등은 낙서수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낙서수를 또 추가를 했고, 또 지역에 많이 보이는 원형 이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원형이정이 들어가 있는데 이 원형이정은 만사 형통을 하게 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산이 5개가 있습니다. 산이 5개. 산이 5개가 있고 앞에는 이제 물이 있습니다. 산과 바다가 있습니다. 특히 이 산은 가족의 건강에 영향을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물은 재물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의 건강을 지키고 재물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부적은 파별로 여러 파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적의 모양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삼청부두가 들어가 있습니다. 삼청부두하고 칙령이 들어가 있는데 칙령은 명령을 내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에 내용이 들어가고 하단부에 이제 또 부담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담이 비법 중에 하나로 전승되어 오고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부담 부분이 이제 나와 있지 않죠. 대부분은 간단하게 가운데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대부분 초재, 진보, 재물을 보른다 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또는 이제 압살, 나쁜 기운을 눌러준다 하는 의미가 들어가 있기도 하고 또 뭐 오로제신, 오방제신을 기운을 불러서 재물을 풍성하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산해지는 구조가 거의 비슷합니다. 내용이. 다음에 이제 이 바이두라든지 인터넷상에서 한 번 더 알고자 하시는 분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내용을 또 한번 보시면은 어쨌든 산해진 구조는 저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추가로 몇 가지만 더 살펴보면 양택 주변에 탐두살이 있어도 탐두살은 이렇게 옆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건물. 그러니까 몰래 내 집을 내다보는 형상일 때 탐두살이라고 합니다. 머리를 내밀어서 몰래 탐색하고 있는 형상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형상이 중요합니다. 이 형상에 따라서 기력이 형성이 되고 그 기력은 집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거리에 따라서 차등이 있겠으나 거리와 방향 또 크기 이런 것 등을 참고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주택 외부에 요풍살이 있으면 요풍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이렇게 산 사이에 골짜기처럼 움푹 들어가 있는 거죠.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로 들어가 있는 구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움푹 들어가 있는 구조가 돼 있는데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당연히 바람이 칠 때는 상당히 그 구멍을 통과하면서 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요풍살을 맞게 되면 혈광에 영향을 받게 된다. 혈광. 그래서 이제 이 혈광에 영향을 가져오는데 재활을 할 때는 당연히 산해제를 사용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명당에서 고루가 보이거나 고산이 막을 때 혹 다른 집의 후문 배면을 대면하고 있거나 옆집이 자기 집보다 높을 때 모두 산해제를 설치할 수 있다. 또 명당의 대수가 보여 음기가 심중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사실은 이제 명당이라고 하면 집의 앞마당이죠. 큰 나무가 있거나 고목나무, 오래된 나무가 있는 것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멀리 떨어져 있거나 너무 가까이 있다면 없애는 것이 좋겠죠. 이럴 때도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항충은 이제 골목길에 이제 골목길이 자기 집을 직충하고 있을 때 이런 구조라면 특히 이제 집 뒤에 있기 때문에 소인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소인의 음해를 당하거나 또는 소인의 배신을 당하거나 이렇게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재화, 즉 살포리를 해 주시는 것이 좋을 텐데 중국이나 대만, 홍콩 등지에서는 뭐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뭐 이런 데도 마찬가지지만 선해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개광을 해서 개광을 하고 태기를 해서 설치하면 더욱더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몇 가지 간단하게 살펴봤으니까요. 이런 기초에 의해서 검색을 통해서 더 찾아보시면은 더 자세한 내용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변에 이러한 상황이 있을 때 제어하는데 사용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